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문학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나 요거를 잠깐 알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나. 여러분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보면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나요?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중심에 놓고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옛날엔 참 이런 것도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쯤에 문제가 있겠죠. 이쯤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문을 읽기 전에 여기를 쓱 한번 보고, 그쵸,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쓱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 안 다음에 지문을 봐라,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잘 안 통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지문이 옛날처럼 짧지가 않아요. 지금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는 건 힘듭니다. 또 이런 것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거 읽다가 다 읽었어. 그 다음에 요 지문 있죠. 요렇게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다시 넘어와서 찾고 다시 가고, 찾고 다시 가고, 찾고 다시 가고, 찾고 다시 가고, 이렇게 많이 풀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문제 푸는데, 한 지문 푸는데 시간이 5분에서 7분이 10분에서 15분 걸리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국어는 하는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있죠. 문제가 이렇게 있죠.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읽어요. 한 번 이거 읽는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풀어. 그리고 정말 가끔씩 몇 개 안 되는 것만 찾지 말고 찾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이게 여기 어디 있었나 하면서 돌아와서 찾으면 끝난 거야 이미. 그게 아니고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에 넘어오지 말고 한 번에. 그게 가능하나요? 가능하도록 연습을 해야죠. 알겠죠? 이거를 비문학도 또 문학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내용이 이렇게 많고 긴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나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기억 못하죠.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라고요. 필요한 부분 체크.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해요? 그렇죠. 이게 비법이에요. 근데 이거 알려줘도 할까 못할까? 못해요, 여러분들. 요거 알려줘도 못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독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알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독해를 어떻게 하냐?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요거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 문학 공부 한번 했으니까. 자, 이미지화를 시키라고 했어요. 이미지. 이미지. 그쵸? 요런 부분들은 자, 기억 하나 모르겠다. 글을 읽을 때 1번 어떻게 해요? 2번 반드시 투 트랙으로 읽어라 라고 했는데, 그쵸? 1번은 뭐야? 어떤 내용인지, 2번은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면 이미지화를 시켜라 라고 말하는 건 1번에 속하는 거예요. 1번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라는 건 여기 안에서 빨리 찾아야죠. 이제 여기 안에서. 그쵸? 이미지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배경, 또 사건, 또 감정,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기본 구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감정에서 안 나온다. 알겠죠? 대부분 사건에서 나와. 사건. 대부분 다 사건에서 나와요. 감정은 빨리빨리 버려라. 그리고 또 전개 방식에서 나오고, 또 시대의 상에서 나와요. 적어줄게요. 어떻게 해요? 1번 배경, 또 시대상.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보통 3점짜리 나오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문을 줘. 지문. 보기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 내용을 주죠. 여긴 뭐가 써 있을까요? 시대상이 써 있겠죠. 그쵸? 요 시대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주인공의 입장으로 뭐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쵸? 시대 배경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에 대한 이미지화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배경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전개가 엉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2번은 뭐가 있을까? 2번 사건 전개에 따른, 그쵸? 혹은 뭐 인물들 간에 뭐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갈등.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갈등.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소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갈등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평론, 이런 거. 그래서 사건을 중심에서 읽는 겁니다. 그렇죠? 또 3번 다른 배경을 주고, 또 인물에 대한 행동 추론, 이런 거.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요거랑. 그쵸? 앞에 설명했던 거. 섞이는 부분들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 ABCD 이런 거. 그래서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들. 이 정도 다 알죠. 그쵸? 이거 흔하잖아. 보통 이 정도에서 문제를 내요. 많지 않아. 그래서 또 숙제하는 데 줘야죠. 숙제 꼭 한번 해보세요. 지문을 읽지 말고 한 소설 10개 지문에 관한 문제를 보세요. 문제. 그러면 뭘 보냐면 문제가 다 비슷할 거예요. 오, 진짜요? 네. 문제가 다 비슷하고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아 이거 문제 나오겠는데? 이거 문제 나오겠는데? 라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된다? 한 글자로 감이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 우리가 이렇게 왜 분석을 하면서 국어를 공부해야 되냐? 이유는 하나. 왜 공부를 해야 되죠? 국어에 대한 감을 찾으려고. 그 감이에요, 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국어 공부하면 학교에서 해주는 건 이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감을 못 잡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누가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이 하고 또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수업인데 빼먹을 뻔해서 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굳이 제목을 따지자면 문학 문제 어디서 나오나 였습니다. 알겠죠? 자, 비문학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